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사안, 중국의 이렇게 농업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안을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상 3대라고 얘기하는 하상주를 통해서, 하상주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상인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중국 동사를 배운 많은 학우님들에게는 한 번 더 복습하는 계기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상업적 시각에서 저 문제를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익숙하시죠? 예, 소위 중국의 3대라고 얘기하는 하, 상, 주를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막연하게 중국 사람들이 비교적 이상향으로 꿈꾸는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 시대입니다. 즉 하나라는 중국의 국가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요순 임금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걸어와서 맨 처음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최초의 국가가 바로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죠? 네, 하나라. 중국 최초의 국가입니다. 바로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는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 화자, 빛날 화자죠. 예. 중국 사람들한테 이 화하라는 말, 대단히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얘기할 때 한민족 혹은 백유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의미가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엄청난 자부심을 불러넣었어요. 물론 시기가 흐르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백유민족, 한민족 이런 의미는 우리가 일본지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는데 대단한 그 민족적 힘을 불러넣어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화하민족이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느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이 하자는 바로 이 하나라에서 나왔다는 것. 이 하나라, 황하의 중류 지역에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중류 지역. 이 하나라가 중류 지역에서 결국은 이 황하 유역을 쫓아서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동쪽에서 일어난 상나라한테 망했어요. 상나라는 자신들이 살던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적은데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차례 천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가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력이 있는 곳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화를 일으켜서 이쪽 서쪽에서 일어난 주나라한테 망했어요. 주나라는 훨씬 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역보다도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상나라 사람들이 자기 근거지를 옮겨 다니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결과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나라는 스스로 이 지역을 자신들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근거지는 계속 한 군데 머물렀죠. 이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안 부근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새로운 통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거지를 옮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분의 독립성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제도를 봉건제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건제도. 그렇죠? 상나라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권 하에서 가장 서름을 받은 세대죠. 왜냐하면
이미 망한 왕조의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 왕조 밑에서 적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주나라 사람들은 원래가 농업민족이었습니다. 농업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새로 세운 이 주나라를 철저하게 땅과 사람들을 연결시킨 것이죠. 상나라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그 활달하던 기상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공급받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새로운 현실에 잘 적응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자신들도 뭐 호구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있던 그 물건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비싸게 유통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물건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면은 그 안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 못할 바에는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로 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주나라 때부터 형성된 중국 상인과 상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에도 물론 주나라 훨씬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인가는 물건을 이동시키면서 상업을 유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기록 최초의 상업에 관한 기록은 바로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죠.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록한 그 문장입니다. 자, 그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포희씨 몰. 포희씨가 죽고 신농씨 작. 예. 이 포희씨, 신농씨는 사망오제 시대에 있었던 그 중국의 신화적인 인물들이죠. 중국 문화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줬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던 사람, 혹은 집 짓는 법을 가르쳐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망오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 포희씨가 떠나고 신농씨 시대에 들어서 열전어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자는 가계전자입니다. 가계전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유의전이라는 말이 있죠. 예, 가계를 얘기합니다. 가계. 점포. 이 열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 나라에 여러 개의 상점이 열렸어요. 예, 중요한 말입니다. 일중위시. 이 일은 태양이란 말이죠. 태양이 중천에 뜨면 태양이 한 가운데 올라요. 그 가운데 올리면 위시라 그랬습니다. 이 위자는 뭐뭇을 한다 그 말이죠. 두의 뜻입니다. 뭐뭇을 한다. 시장이 열렸다. 시장이 열렸어요. 그 시장이 열리면, 시장이라는 것이 열리면 뭐냐면 천하치민. 이 치자는 이를 치자입니다. 어디에 이르다. 천하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취자는 모은다는 뜻입니다. 천하지화라. 이 화는 물건을 뜻하죠. 천하의 물건들을 모아요. 그래서 교역이퇴라. 교역은 서로 바꾼다는 말이죠. 서로 바꾸고 그래서 물러났다. 그 바꾼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각득기소. 서로가 얻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앞서 우리가 그 상업 문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농업 지역에서 자신이 생산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 모여서 그것을 서로 바꾼 다음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농업 문명이 상업 문명으로. 그런데 농업 문명에서 상업 문명으로 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긴 시간을 이동해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황하라는 지역에 다른 여러 지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짧은 장소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결국 농업문명에서 상업문명으로 변하지 않고서도 농업문명 내에서도 상업은 일찍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포이씨가 떠나고 신농시 시대에 나라에 이미 시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왕오제, 아주 지금으로부터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오랜 시기, 언제인 시기냐고 분명히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미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충천에 뜨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가지고 온 물건을 교환하며 서로 필요한 것을 얻고는 헤어지곤 하였다. 이게 중국 상업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설사 이 내용을 한문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삼왕오제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 신화의 시대에 이런 상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느 그 나라 사람이든지 역사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나라가 좀 더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탐을 내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 선사시대에 어떤 유물이 발견됐다는 것에 대단히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이 한반도 내에서 선사시대 유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연 선사시대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3의 지역, 어느 지역에서, 중국에서 혹은 어디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왔는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해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상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업적 기록이 아주 오랜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국 역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